기술을 사랑하는 기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인간의 박국입니다. 요즘 제 오프닝 멘트가 좀 변태 같죠? 사실 제가 여러분께 좀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스피커 성애자예요. 여기도 스피커, 저기도 스피커, 이것도 스피커, 저것도 스피커, 요것도 스피커, 쟤도 스피커, 얘도 스피커, 스피커 없이는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스피커 너무 좋아. 스피커. 기술인간. 근데 이번에 스피커를 또 하나 들여놓고야 말았어요. 바로 아이팟, 이어팟, 에어팟 세일은 애플의 막내 팟, 홈팟입니다. 홈팟은 화이트와 블랙 모델이 있는데 저는 오디오계 보수 우파여가지고 스피커는 역시 블랙이지 하는 마음으로 블랙을 골랐어요. 제가 스피커와 가장 즐겨하는 아니 그 관계는 삼각관계예요. 제 작업실의 모든 의자는 스피커를 중심으로 딱 삼각형에 되게 배치되어 있어요. 인간의 귀가 두 개잖아요. 스피커도 영화를 볼 때 5.1 채널을 쓰는 걸 제외하면은 스테레오로 두 개씩 배치가 되고요. 음악가들이 만드는 음악 역시 2의 기준을 두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갑자기 홈팟을 샀을까요? 곧 있으면 홈팟 2가 나온다는 소문도 있던데 리퍼 제품이 좀 싸게 풀렸거든요. 그래서 언박싱 영상도 없어요. 이게 리퍼 제품이라고 케이스도 따로 없이 오더라고요. 스피커는 두 개일 때 가장 좋은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에 저는 이런 원형으로 된 사방으로 퍼지는 스피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왜 홈팟을 샀느냐? 홈팟은 오히려 이를 이용해 소리를 좋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룸 어쿠스틱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스피커와 삼각관계를 즐기지만 삼각관계에는 수많은 방해꾼들이 있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이런 온갖 벽이나 소리가 부딪힐 수 있는 모든 존재가 장애물인데요. 제가 아무리 스피커와 온전하게 삼각관계를 즐기고 싶어도 소리가 저한테 일방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소리가 사방으로 번져 튕겨나온 소리가 같이 들리게 돼요. 그래서 스튜디오에는 옆에 벽에 흡음재와 방음재를 항상 같이 시공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그냥 되게 작은 아파트라서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홈팟에는 7개의 트위터와 4인치의 서브우퍼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6개의 마이크가 달려있습니다. 거기에 AHCPU와 1GB의 램과 16GB의 내장 메모리도 달려있습니다. 얘네가 뭘 하냐면은 마이크가 벽에 반사되는 소리를 듣고 CPU가 계산을 해요. 그래서 방 어디에 갖다 놓더라도 거기에 딱 맞는 소리를 들려줘요. 정말 똑똑한 스피커죠. 애플 진짜 좀 미친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지? 스피커는 원래 크기가 작을수록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홈팟은 그 한계를 뛰어넘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특히 이 사이즈에서는 절대 낼 수 없는 베이스 소리를 들려줘요. 제가 평소에 듣는 음악 시스템과 비교를 해볼게요. 이건 스펙트럼이라고 저음부터 고음까지 제게 들리는 소리의 크기를 분석해서 보여주는 앱이에요. 이를 통해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비교해서 들어보죠. 참고로 제 평소 세팅은 실드 TV에서 스포티파이나 타이달 같은 음악 앱을 실행시킨 다음에 광출력으로 전송해 마란치의 PM6000용 앰프에 PSB 이미진 XB의 스피커를 물려놓고 듣고 있어요. 그리고 평소 앰프에서 라우드니스 모드를 켜놓고 듣는데요. 이걸 쓰면은 저음과 고음이 과장되게 들려요. 일종의 음장 효과인 거죠. 이 세팅으로 하면은 방에 저음이 가득 차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 모드를 쓰고 있고요. 이 세팅과 홈팟을 비교해놓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테스트 곡은 제가 베이스가 강한 곡을 체크할 때 주로 듣는 제임스 블레이크의 Limit Your Love입니다. 진짜 놀랍죠? 앰프의 음장 모드를 이용해서 두 대의 북쉘프 스피커로 들려주는 것만큼의 서브 베이스를 홈팟이 들려주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들리는 48Hz 이하의 서브 베이스는 이 소리라기보다는 진동이에요. 이걸 작은 스피커에서 제대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애플 홈팟은 이 크기에 믿기지 않을 만큼 이 음역대 소리를 잘 표현해내요. 그러니까 물론 스피커가 크지 않은 만큼 해상도, 소리의 선명함이나 이 스테레오감은 아쉽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애플은 홈팟을 하나 더 사서 두 대를 쓰면 된다는 해결책을 내놨죠. 근데 이 똑똑한 스피커가 다른 분야에서는 멍청한 척을 해요. 예를 들어 홈팟은 블루투스 연결이 불가능해요. 근데 블루투스가 그렇다고 안 들어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블루투스 5.0이 탑재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아이폰과 기기를 연결할 때만 이걸 쓰고 그 이후로는 블루투스가 없는 척 불어요. 애플의 무선 전송 규격인 에어플레이를 통해서만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쓰기가 힘들 거예요. 안드로이드에도 에어플레이 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아이폰을 쓰는 것보다는 불편하겠죠. 그리고 얘의 정체는 에어플레이 스피커가 아니라 인공지능 스피커예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똑똑한 스피커에 탑재된 시리는 바보예요. 일단은 홈팟에 있는 시리는 한국말을 못 알아듣고요. 국내 정식 출시가 안 됐으니까 이거는 그렇다 치고요. 시리에서 음악을 듣고 싶으면 무조건 애플 뮤직에서 들어야 돼요. Play music from Spotify. I can't play from Spotify. I hate Apple Music. I love Spotify. To do that,
You'll need an Apple Music subscription. I hate Apple Music. I love Spotify. Okay, got it. Hey Siri, I hate Apple Music. I see. 뭐 예를 들어서 같은 AI 스피커인 뭐 구글홈은 당연히 유튜브 뮤직이 기본이에요. 하지만 얼마든지 설정해서 다른 앱을 기본 앱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구글홈 미니를 스포티파이를 연결해서 쓰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언어를 영어로 바꾸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플레이 뮤직. Alright, here's some music on Spotify. 오케이 구글, 플레이 마이 디스커버리 위클리 플레이리스트. Alright, here's a Spotify playlist called Discover Weekly. 오케이 구글, 땡큐, 스탑 더 뮤직. 아니 대체 왜 비싼 돈을 주고 스피커를 산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의 서비스에 종속이 돼야 되죠? 아니 물론 에어플레이로 들을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선택권이 뺏겼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참고로 아이폰에서도 스포티파이로 음악을 듣고 싶다고 시리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애플 뮤직을 쓰지 않고 홈팟에서 시리로 음악을 듣고 싶으면은 결국 들을 수 있는 거는 비치1 라디오밖에 없어요. Hey Siri, play music. Uh-huh. Now playing Beats 1. Yeah, Julietta Nugo. Am I breaking song? 이 좋은 스피커가 비치1 라디오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비치1이 선곡이 좋았으니까 망청이지. 홈팟을 어디에 있어도 좋은 소리를 들려주지만 그 자리에는 항상 콘센트가 있어야 돼요. 아니 그렇게 무선을 좋아하는 애플이 이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원선이 홈팟에 쥐꼬리처럼 뗄 수 없게 그냥 매달려 있어요. 요즘처럼 그 와이어리스한 시대에 굉장히 이게 거슬리더라고요. 홈팟2에서는 충전독 같은 게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플은 핸드폰을 스마트하게 만들었죠. 무선 이어폰도 시계도 스마트하게 만들었습니다. 음성 비서도 스마트하게 만들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커를 스마트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이기적인 스마트함이에요. 그렇다면 그 전에 애플은 안 이기적이었느냐 하면 딱히 그렇진 않은데 얘는 단독기기가 아니라 스피커잖아요. 음악을 들려주는 게 기본 기능이에요. 에어팟도 그래서 블루투스로 애플 기기가 아닌 다른 장비와 연결을 들을 수 있고요. 근데 홈팟은 마진이 아까웠나? 너무 이기적이에요. 공부는 잘하지만 조별 과제는 비협조적인 그런 애들 있잖아요. 나만 잘하면 뭐해? 나만 열심히 하면 뭐하냐고! 딱 그런 애예요. 블루투스로도 음악을 못 듣고 시리로 음악을 들으려면 무조건 애플 뮤직만 써야 되고 진짜 얄미워요. 근데 제 주변에 홈팟을 쓰시는 분들은 홈팟을 하나 더 사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걸 직접 써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저는 음악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감상용으로 앰프와 패시브 스피커, 모니터용으로 액티브 스피커를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굳이 홈팟을 스테레오로 구성해가지고 쓸 일이 없긴 하지만 그냥 감상용이라면은 제가 구입한 앰프와 패시브 스피커도 되게 저가인데 그래도 그 둘을 합치면은 홈팟보다는 비싸거든요. 홈팟이 출시된 지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되었고 또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에 관심을 가질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오디오를 재생하는 기기가 모두 애플 제품이고 50만원 이하로 정말 좋은 퀄리티의 에어플레이 스피커를 찾고 있다면은 직구를 해서라도 충분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디오 장비 세팅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장비 간 궁합도 맞아야 하고 선도 다 일일이 연결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홈팟은 애플과 애플 뮤직 유저에겐 음악을 듣는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홈팟2가 곧 나온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그걸 기다리셔도 좋고요. 정말 스피커로서의 기능은 와 진짜 이 홈팟이 마진이 거의 안 나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애플이 정말 기술과 자원을 때려박아가지고 만든 제품인데 근데 왜 스피커 외에 나머지 부분을 멍청하게 만들어놔서 예, 아무튼 지금까지 홈팟 리뷰였습니다. 모두 기술한 하루 되시고요. 기술인간 하박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